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미군의 완전 철군과 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계기로 이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어제 인터뷰를 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와 좀 여유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하지만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국민 돌보는 것도 버거운 국가들은 난민들에게 대해까지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얘기를 그렇습니다.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으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는 국가나 개인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의 양심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도우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돕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 문제인데요. 네.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먼저 한 개인으로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납부하는 한 우리를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한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집의 어려운 분에게 직접 내가 기여하지 않더라도 납세를 통해서 그분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국제사회에 세금과 비슷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네. 국가든지. 네. 국가들이 가입한 뭐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개인들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모임은 순수하게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기구도 회원 국가들에게 형편에 따라서 회비의 액수와 납부 방법에 차등을 두기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회비를 걷습니다. 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유엔 국가들은 회원국의 GDP 규모에 비례해서 회비를 납부합니다. 네. 때로는 연체하는 경우, 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엔 회비는 모두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말썽꾸러기 보이는 북한이나 이란조차도 기본적으로는 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비가 유엔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출됩니다. 그 중에는 바로 국제 난민 문제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의 지원에 더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마치 개인의 독지가처럼 특정 국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특별히 더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걷지요. 특히 그 의료 부분이나 장기 요양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더 이렇게 많이 지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별도로 난민을 따로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바로 돈을 내거나 돕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난민을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거는 같아서 사실입니다. 네, 네네.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형편껏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요? 네네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회비 같은 성격으로 내는 액수 이외에도 네. ODA,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요. 저개발 국가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액수가 OECD 평균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네. 해도 2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26조 3,2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국제사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물론 유무상 차관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무상 증여의 형태가 주류를 국제사회에서 요새는 이루는 추세고요. 네, 우리도 그렇게 무상 증여를 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ODA는 말 그대로 정부 예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고 그 외에도 각종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개인도 공식적으로는 세금이나 성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지만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선행의 지출이 있잖아요. 생활하다 네네, 보면.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존에 그 26조 이상이에요. 아주 엄청난 그 재정적 네네. 지원을 국제사회에 또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이나 기타 난민들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한국으로 입국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네. 네. 사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문화나 시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옛날에 보면 일면식도 없는 그냥 지나가던 과객이 집에 찾아 들어와도 뭐 먹을 거나 잠잘 곳을 이렇게 제공해 주던 그런 우리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21세기에 그것도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난민들은 이민하는 거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서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피신의 형태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또는 문화, 종교, 환경적으로 유사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사시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난민들에 대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역대 우리 정부가 다양한 비상사태를 상정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대책을 이렇게 누적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조언을 할 기회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에 난민 문제에 관해서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그 강대국의 어떤 선진국으로서 난민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문제점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대처하면서 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매뉴얼 이런 걸 좀 강구를 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함께 형성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적으로 멀기도 멀고 문화라든가 그렇죠. 종교라든가 뭐 환경적으로 워낙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난민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차라리 북한 탈북자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또 예전에 우리 부산에 베트남 네네. 그 집단 난민촌을 운영하기도 네네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좀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 네. 부산에서 약 한 3천여 명 이상의 베트남 난민들을 돌봤었습니다. 네, 이들 중에는 한국에 지금 남아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3 국가로 이주해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지금보다도 우리가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도 그렇죠.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양을 항해하던 선박들이 해상에 떠도는 그 베트남 보트피플이라고 하죠. 선상 네네. 난민들을 구조해서 부산으로 데려오는 일도 있었었거든요. 종종. 그때도 우리 형편에 무작정 데려오는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네.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 난민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때 우리 부산 사람들, 부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 건국된 이후부터 로부터의 원조를 통해서 굶어 죽는 것을 겨우 면해오던 아주 극빈 국가였었습니다. 네, 그것이 네. 7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